자,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EC2의 인스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EC2의 구조를 보면은 이 EC2 안에 이렇게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죠. 뭐 AMI라든지 EBS 볼륨이라든지 보안급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설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EC2의 설정들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배워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EC2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는 EC2에서 컴퓨팅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다양한 유형과 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담당하는 EBS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장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EBS, 즉 하드디스크와 연동이 되어 있는 거. 두 번째는 인스턴트 스토어라고 이 인스턴스 안에 있는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거.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건데요. 하나의 가용 영역 안에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 자격증 시험에도 단골로 출제된 내용이고 실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의 가용 영역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서 EC2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항상 하나의 가용 영역 안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스턴스가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EBS, 즉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해당하는 EBS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 두 번째는 인스턴트 스토어, 즉 이렇게 EC2 안에 이렇게 스토리지가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큰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EC2는 컴퓨팅을 빌리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10불의 예산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EC2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CPU가 중요한 알고리즘을 처리하고 싶다. 그럼 10불을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요? 저라면은 이제 CPU에 7 정도 주고 램도 좀 필요하니까 2 정도 주고 그래픽카드는 있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1불 정도. 만약에 메모리 DB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엄청나게 활용하는 메모리 DB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CPU 2, 뭐 램은 7 정도, 그래픽카드도 있으나 마나 하니까 이렇게 하나. 그게 아니라 내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싶다. GPU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환경이다. 그러면은 저는 CPU 4, 뭐 램 1, 뭐 그래픽카드 5 정도.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 이런 식으로 배분하고 싶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케이스에 최적화된 인스턴스를 빌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스턴스 유형 혹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인스턴스 유형 혹은 패밀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인스턴스 역할에 따라서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조합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각 인스턴스 유형별로 사용 목적에 따라 최적화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 위주라든지 CPU 위주라든지 그래픽카드 위주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유형을 선택해서 최적화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이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T 유형, M 유형, INF, 인퍼런스죠. 유형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유형의 인스턴스들을 같은 인스턴스 패밀리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입별로 세대별로 숫자가 부여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M 유형의 5다. 그러면은 M 인스턴스의 5번째 세대예요. AWS는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인스턴스 유형별로 새로운 아키텍처 혹은 새로운 기술 적용한 인스턴스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M5라고 하면은 M 유형의 5번째 세대의 인스턴스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세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아키텍처 및 프로세서 혹은 추가 기술에 따라서 전미사가 붙는데 이 전미사는 2개 이상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7GN이라고 하면은 C 인스턴스 타입 중에 AWS 그래비톤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G가 먼저 붙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옵티마이즈드란 뜻으로 N이 붙어서 결과적으로는 C7GN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은 C타입의 7번째 세대, 그리고 그래비톤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G, 그리고 네트워크 옵티마이즈이기 때문에 N, 이렇게 붙게 됩니다. 여기 나온 거는 일부분만 제가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각 타입별로 간단한 목적이라든지 설명 등이 써 있는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께서 인스턴스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구나.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챗GPT에 물어보거나 좋은 문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목적들을 외우실 필요 없이 다양한 목적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들이 있구나. 참고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잘 모르겠다. 테스트 용도로 쓰실 때는 요 T타입이 제일 좋고요. 실제로 프로덕션이라든지 실제 활용을 할 때도 잘 모르겠다. 어떤 걸 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M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테스트 용도는 T타입. 그리고 실전에서 잘 모를 때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걸 딱 하나 고르라. 그러면 M타입을 고르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 잘 아신다. 그러면은 다양한 유형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잘 모르면 T타입 혹은 M타입 사용하시면 무난해요. 자, 두 번째로 인스턴스 크기가 있는데요. 이 인스턴스 크기는 같은 인스턴스 패밀리에서 다양한 크기가 존재하고요. 인스턴스의 CPU 개수, 메모리 크기, 성능 등으로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클수록 더 메모리가 많고요. 더 많은 CPU 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네트워크 대역폭이라든지 EBS와의 통신 가능한 대역폭, 기타 여러 가지 성능들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T2, T 인스턴스의 두 번째 세대죠. T2 나노를 보시면은 vCPU가 한 대, 메모리가 0.5기가. 그리고 가격도 제일 낮죠. 근데 이렇게 사이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이크로,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이렇게 뭐 5사이즈처럼 가는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vCPU 개수도 늘어나고 메모리 용량도 늘어나고 요금도 계속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더 큰 사이즈를 빌리시면은 더 많은 CPU 코어와 더 많은 램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시간당 가격도 점점점 비싸지게 되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 인스턴스 유형을 읽을 때 첫 번째 인스턴스 타입이 오고요. 그 다음에 세대가 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서 혹은 이제 추가 기능들이 오는데 여기는 프로세서와 추가 기능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G가 먼저 붙었고 그래비턴 프로세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 기능으로 네트워크 옵티마이즈드란 뜻으로 N이 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가 오죠. 나노, 마이크로,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스턴스 타입, 세대, 전미사, 사이즈가 같이 왔을 때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뭐 구글에 검색해 보시거나 챗GPT한테 물어보시면은 자세하게 이게 어디다 쓰는지 알려주겠죠. 일단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일단 여러분께서 리전을 선택하신 다음에 EC2로 들어가셔서 좌측에 보시면은 인스턴스 유형이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 유형을 누르시면 현재 이 리전에서 지원하는 모든 EC2 인스턴스 유형이 나오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요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인스턴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각 인스턴스의 정보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어 숫자가 몇 개라든지 메모리가 몇 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밑에 내려보시면은 여러분께 요금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뭐 단순한 궁금한 점도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뭐 특정 EC2 인스턴스의 스펙, vCPU 개수라든지 아니면 뭐 메모리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해야 될 때 이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뭔가 찾기가 어렵다. 내가 원하는 인스턴스 유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인스턴스 타입 파인더를 누르시면은 각 사용 사례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어떤 EC2 인스턴스를 골라야 될지 AWS에서 추천해줘요. 요것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리전 컴패리슨 툴인데요. 이 툴은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리전에서 어떤 EC2 인스턴스 지원하는지, 어떤 RDS 인스턴스를 지원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AWS 서비스를 지원하는지까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목록, 그 다음에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가 무엇인지까지도 볼 수 있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EC2 인스턴스 타입이 어떤 게 사용 가능하고 어떤 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두 리전을 비교한 거기 때문에 하나의 리전에 대한 정보를 보기보다는 두 개의 리전을 교차 검증하면서 이 리전에서 이 리전을 옮길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위주인데요.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제가 밑에 강의 노트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인스턴스 유형이 무엇이고 인스턴스 사이즈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